도시가 사람을 교육한다. 이걸 요약하면 도시가 우리고 우리가 도시고 도시가 교육이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이희수입니다. 주로 관심이 도시와 교육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특히 오늘은 넥스트 시티 의정부, 다음 도시 의정부 이런 주제에 관심이 끌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편안하게 여러분과 다음 도시 의정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처음엔 저의 관심이 이겁니다. 모든 이야기는 왜로 시작한다. Why. 어렸을 때 아기들은 왜, 엄마 왜 하다가 나이가 들수록 왜를 잃어버리더라. 제3세계 교육학자 중에서 제1세계를 움직인 유일한 사람은 파울로 프레일입니다. 우리는 운동권에서 금서로 통했던 피압박자의 교육학 또는 의식학 교육으로 알려진 파울 프레일이. 그러나 그 책은 최근에도 300만 부 이상 팔린 책입니다. 그분의 정치와 교육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시가 사람을 교육한다. 보면은 도시는 들, 산, 계곡, 강, 거리, 광장, 분수, 집, 건물 등을 점유하고 또 모든 특정 시대와 양식의 흔적이 남아있고 그 모든 것에 남긴 것으로 교육을 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알고 창조하고 꿈꾸고 상상하는 모든 걸 통해서 교육적이 됩니다. 그래서 파리 대학, 볼로냐 대학, 이른바 근대 대학 또는 중세 대학의 산실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죠. 도시가 사람을 교육한다. 이걸 요약하면 도시가 우리고 우리가 도시고 도시가 교육이다. 그래서 저는 넥스트 도시는 의정부, 의정부는 교육도시다. 이런 컨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이 도시 시대로 알고 있지만 성경을 봐도 소돔과 고모라가 도시의 전형으로 나옵니다. 소크라테스의 동네 아테네 고대 도시입니다. 단 오늘 보면은 인구의 70%가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도시가 잘 되면 국가가 잘 된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2050년 얼마 전까지만 하던 모든 비전의 목표 연도는 2030년이었지만 앞으로는 비전을 2050년으로 세웁니다. 50년이 되면 전 세계의 70%가 도시가 될 것이다 해서 City is the world, 도시가 세계입니다. 그때는 아마 의정부가 국가입니다를 넘어서 의정부 도시가 세계입니다. 이러는 슬로건이 나올 거라는 제 말이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 도시의 날에서 선포된 말입니다. 볼까요? 10월 31일은 매년 월드 시티스 데이, 유네스코가 기리는 세계 도시의 날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여러분들 슬로건이 뭐예요? 아까 우리 대표님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넥스트 시티 이 점이 뭡니까 했더니 더 나은 삶의 질을 높이는 거다. 슬로건은 여기 뭐죠? 베터 시티, 베터 라이프. 더 나은 도시가 더 나은 삶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올해 주제는 기후위기죠. 도시의 탄력성은 회복을 하려면 기후 탄력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도시를 적응시키는 건데 여기에서 보면은 결국은
더 나은 삶은 유엔의 2030년까지 목표인 SDG 지속 가능 발전 목표와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유네스코가 도시 이것을 하고 있는, 우리는 유네스코 하면 세계 문화유산으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유네스코는 교육, 과학, 문화, 통신 모든 부분을 총괄하는 가장 중요한 기구예요. 여기에서 보면 유네스코는 플랫폼이란 말을 엄청 많이 듣는데 도시의 플랫폼을 본산이 유네스코입니다. 여기서 유네스코 시티스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관장하고 있는 대형 도시만도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서울이 창의도시 오세훈 시장님 때 창의도시 사업을 했죠. 이천도 그렇죠. 경기도 이천. 그 다음에 의정부시가 가입되어 있는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이른바 GNLC. 또 SDG 포용도시. 요즘 어느 당 대표님, 후보님께서 디지털 영토 얘기하시는데 유네스코에서는 정보 및 미디어 리터러시 도시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 유산 도시 사업도 하고 있지만 스마트 도시. 이렇게 거대한 6대 도시 네트워크를 움직이는 게 유네스코다 이런 뜻입니다. 2년째 제가 대면 수업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온라인 수업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도 불확실합니다. 코로나가 가르쳐준 게 세계보건기구가 말하는 건강도시. 그 다음에 요즘 뜨는 게 헬스 리터러시, 건강문해입니다. 건강문해가 뭐냐 하면은 양질의 건강 상태를 유지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고 이해하고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헬스 리터러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기초자치단체마다 한 150여 개가 가입되어 있는 게 이 건강도시. 그러면은 최소한의 요구가 뭐냐 하면 그 도시에서 살면서 건강이 보장되는 이런 점에서 평생학습 도시가 요즘은 건강도시와 밀접하게 연결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네스코보다는 사실은 우리 경제적으로 유지국가가 된 다음부터는 유네스코보다는 OECD 정책 자료를 많이 활용합니다. OECD가 요즘 하고 있는 게 리질리언트 시티스, 회복 탄력적인 도시를 만들고 있는데 이게 보면 경제, 사회, 환경, 거버넌스. 올해가 대한민국 ESG 원년으로 선포합니다. 이런 문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책. 보면은 여기 사회, 환경, 거버넌스 요것만 띄면 뭐가 된다고? ESG가 됩니다. 사실은 그거의 근거는 이 경제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의정부의 도시의 회복 탄력성의 정도는 요 OECD의 4대 지표 경제, 사회, 환경, 거버넌스 요것만 잘 돼도 의정부 도시는 살아볼 만한, 살아줄 만한, 살만한 도시가 될 것이다. 우리 이 넥스트 시티 포럼도 지향한다면, 저보고 비전을 말하라고 한다면 매년 1월 20일경에 열리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 월드 이코노믹 포럼. 여기는 벌써 10월, 9월 되면 내년도 주제를 선포합니다. 그 주제가 Working Together, Restoring Trust. 함께 신뢰 회복. 코로나가 망가뜨린 것은 인간의 건강뿐만 아니라 신뢰를 망가뜨렸습니다. 왜? 사회적 거리두기 하다 보니까 신뢰가 형성되죠. 그래서 회복의 첫걸음은 다보스 포럼에서는 내년도 아마 1월 되면 계속 이 말이 나올 겁니다. Restoring Trust, 신뢰 회복. 이제 학습도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평생학습도시라고 하지만 평생자는 뺍니다.
그냥 학습 도시입니다. 학습 공동체를 도모하는 총체적인 도시 재구조화 운동으로서 개인의 자아 실현, 사회 통합, 지역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지속 가능한 네트워킹, 러닝, 소사이어티 이렇게 잘난 척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2000년에 한국교육개발원에 있을 때 평사학습도시 정책을 만들 때 썼던 이 개념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도시 지정 2001년도 해서 또 2020년에는 이 장애인 평사학습도시 지정을 했는데 사실은 평생교육법에 장애인 부분만을 추가해가지고 부랴부랴 평사학습도시에 약간 그 장애인 버전으로 장애인 평사학습도시가 지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산하의 그 국립특수교육원의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를 설립해서 요즘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가 장애인 평생학습진흥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 메카가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의정부시입니다. 현재 보면은 우리 대표님께서 부지사 때 열심히 하시고 국장님 활동을 열심히 하셔서 그런지 가장 시군구가 많은 경기도는 100%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31개 시군이 전부 정부가 선정한 평생학습도시입니다. 의정부로 가보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선정되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재평가를 합니다. 재평가도 잘 받았고 그 다음에 유네스코의 그 어려운 GNLC 멤버십도 받았고 또 21년도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제가 여기 오기 이전에 보니까 의정부시에는 장애인들이 좀 비율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복지 쪽으로 이렇게 정책적으로 챙겨야 할 분도 많고 그런 점에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하신 건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넥스트 그게 뭐냐 하면 GNLC 유네스코 어워드 유네스코가 수여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포 러닝 시티스 이 상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1차는 요 옆 동네인 남양주시 또 수원시 작년에는 서대문구 올해는 오산시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게 컵은 경쟁도 되지만 컴피티션도 되지만은 컴플리션 우승컵은 완성의 의미도 있습니다. 마무리로 갑니다. 저는 위대함을 만드는 것은 넥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넥스트는 호프, 희망할 게 있다는 겁니다. 다음이 보장되지 않는 아마 우리에게 다음, 내일이 없다면 오늘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말은 그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여러분들 잘 아는 오페라 작곡가의 왕 하면 주세프 베르디죠. 80이 넘어서도 계속 작곡을 하고 굉장히 쉬실 때도 됐는데 왜 이렇게 작곡에 열심히시고 당신이 만든 것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건 뭐냐고 그랬더니 넥스트. 경영학의 대부라고 알려지고 우리한테도 잘 알려진 넥스트 소사이어티의 저자인 피터 드러커 선생한테 당신이 쓴 그 40-50권이든 뭐 몇 권이 됐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가장 마음에 드는 책 한 권을 꼽으세요. 알려주세요 했더니 또 넥스트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페라가 되었든 책이 되었든 꼭 한 가지 흠결이 있어서 나는 그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음을 기대한다. 제가 오늘 대표님을 처음 봤습니다. 사실은 대표님한테 끌려서 왔다기보다는 책에 끌려서 왔습니다. 저는 이 컨셉이 세상을 지배하고 주제가 사람을 끈다. 이렇게 넥스트 시티 정말 잘 잡은 주제에 따라서 제가 한번 대표님께 장난삼아 대표님께서 하신 일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게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대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넥스트, 그다음 쉬었다가 시티다. 왜?
지금까지 한 시티 사업 중에 부분이 다 잘 됐는데 한 가지 흠결이 있어서 나는 그 흠결을 완성하고 보완할 책임이 있었다. 그래서 이 포럼을 한다 하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으로 이 넥스트 시티가 정말로 위대한 도시를 만드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의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